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제가 이제 전에 이제 해드렸던 게 8753하고 숟가락 발표를 진행해드렸어요. 그래서 실손보험의 금액 줄이는 방법과 그다음에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어떤 보장을 받고 있고 하는지 그런 걸 좀 공유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쪽, 어차피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생명하고 손해보험이 동시에 이제 가입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보험 상품 하나만 가지고 종합보험으로 생각하면서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을 보게 되면 보험은 이제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눠져 있죠. 이제 그한테 설명을 드려요. 생명. 뭐 삼성에도 삼성 생명이 있고, 그죠? 삼성 화재도 있고, 동부생명 있고, 동부화재 있고,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이런 식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가입을 할 때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생명인지 손해인지 잘 헷갈려하는 분들도 꽤 많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는 또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GA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험을 다 하다 보니까 그 구분을 정확히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이제 원서 있는 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가입한 그러니까 속해 있는 회사 상품 위주로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생명하고 손해보험이 협회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시험 보는 게 생명보험 협회 따로 보고 손해보험 협회 따로 보고 하는 것처럼. 자, 이제 이게 있는데 저는 이제 고객한테 여쭤봐요. 이거 보험 가입을 할 때 고객님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할 때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형집이 같은 경우 보험 가입하느라고 하면 어떤 보장 받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거죠? 저는 두 개 다. 두 개 다. 그러니까 항목적으로 나는 이런 걸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다 라고 할 때 암. 말씀 나오는 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암. 사망. 사망. 또 뭐 있죠? 뭐 또 보장받겠다. 고액 치료비. 고액 치료비. 고액의 치료비. 그럼 뭐 어떻게 표현할까? 고액 치료비. 병원비. 의료비죠. 뭐 실비 관련된 거예요. 일단 실비로 포함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뇌출혈, 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좀 묶을게요. 암, 뇌, 심장. 심근세, 뭐 그런 쪽으로. 테스트하지 마시고. 또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라고 하면 상해. 상해야? 상해지, 상해? 위험. 자, 다 적어봅니다. 상해, 이제 교통, 그리고 또 내가 가입한 게 우리 집에 불날까봐 화재, 화재 부분, 그거 가입 돼 있고, 그리고 운전자 가입 돼 있고, 운전자, 자동차. 자동차. 네. 거의 가입돼 있는. 지금 내가 가입한 거, 아니 지금 제가 가입하고 있는 거 지금 얘기한 거예요. 또, 저는 저기 교통상해 빼고는 다 가입돼 있어요. 또요? 뭐 있나요?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 이제 수술이나 입원도 중요하겠죠? 그죠? 수술, 입원. 반대장이니까. 골절이요? 고객 입장에는 골절. 골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치아. 이게 제가 이제 이게 고객한테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여러분들 이제 보험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또 그런데 되게 있어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걸 솔직히 잘 못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어디 가입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대체 당신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되묻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 그러면 보험을 가입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마다. 나는 뭐 이런 목적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해요. 그런 거 모른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럴 때 그 목적을 알고 상품에 대한 그 구조를 안다면 거기에 맞춰서 가입할 수 있는 걸,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설계사가 해주는 대로 잘 돼 있겠지? 라는 개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 보험을 가입하면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대게 또
걱정을 하죠. 사망했을 때 내 가족을 위한 거. 사망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실비.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될 부분이 실비고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받는 실비를 가입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암, 뇌, 심장, 고위층의가 발생을 하고 또 발생에 대해서 우리 사망 원인 1순위가 뭐죠? 암의 암, 2위가 뇌, 3위가 심장, 4위가 자살. 사망 원인이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이제 암이나 뇌, 심장에 대한 이 3대 진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수술이나 입원도 필요하고 운전자도 필요하고 뭐 하재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일배책이라는 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일배책. 일상생활 배당책이 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명과 손해보험에 대한 보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완벽한 상품이 없죠. 그래서 보험에 대한 구조를 통해 갖고 상품을 우리가 조합해서 만드는 거지.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잠시만요. 이 차이가 안 좋은 거 같아요. 야 우리 보드마크하고 원래 쓰던 걸로 쓰잖아. 아무래도 이거 다 쓰고 그냥 원래 쓰던 거로 사자고 했어. 너무 구려져. 나도 그래서 총무님이 추천해갖고 했는데 나는 비추야. 나도 비추. 안 써도 돼가지고. 자기 쓰려고. 자기 안 써도 돼. 이게 여기 대가리가 얇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생명 손해보험 차이점 요 항목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생명 손해보험 차이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사망을 먼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망. 자, 생명하고 손해보험의 사망에 대한 차이점은 금명에 드러납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에 대해서 일반 사망이라고 해서 보장을 해주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에 대해서는 질병과 상해에 대한 부분을 사망을 보장을 해줘요. 그럼 이 차이점이 뭐냐? 일반 사망은 뭐냐 도대체? 일반 사망은 말 그대로 사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망을 다 보장한다고 해서 일반 사망이라고 해요. 일반 사망. 일반 사망의 종류를 한번 알려볼게요. 일반 사망. 사망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망. 질병 사망. 여기 적힌 것처럼 상해 사망. 또 뭐가 있을까요? 교통사고. 그 상해 사망, 교통사고도 상해죠. 자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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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실종. 자살. 자살. 타살. 그 정도? 뭐 익사. 그죠? 의료사. 실제 의료사고 상황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있죠? 없나요? 일반 사망의 종류가 13가지인가 된다라고 해요. 자연사, 이제 돌연사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질병상이요. 이런 모든 사망을 보장하는 게 생명보험이에요. 생명보험에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자살도 보장을 해주죠. 근데 이제 요거는 상해보험에,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도 상해, 자살했을 때 상해에서 보장해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살했는데 상해 사망에서 보상해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안 죽고. 무슨 유지가 죽었을 때? 또 다른 거. 약 먹고 약을 먹고. 자살했는데 약을 먹고. 미약의 상태. 심신미약 상태. 상태에서 목을 매달고 떨어져서. 어떻게 되냐면요. 상해의 조건이 뭐죠? 외부. 급격성, 격. 외래성, 우연성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일반적으로 상해라고 하면 급격 외래 우연이기 때문에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사람이 사망하는 우연치 않게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는데 판례가 있어요. 뭐냐면 손해보험을 가입해서 상해 사망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을 가입 후에 정신과치료 받은 이력이 있는 거예요. 정신과치료 받은 이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자살하잖아요. 그럼 상해 사망이 들어가요. 그 부분은 좀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케이스 이외에는
일반 사망, 생명보험에서 보장을 하고 그 중에 질병이나 상해 사망으로는 손해보험에서 이 두 가지만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죠. 예를 좀. 이게 예를 들죠. 이것부터. 자, 질병 사망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암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저 환자분께서 암이 지금 전이가 너무 심하고 뭐 이것저것 암 지금 뭐 말기 상태고 이런데 더 이상 손을 쓸 게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제 임종 기간이 뭐 한 3개월 6개월 남으셨는데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고 고생하시느니 그냥 귀가셔가지고 그 가족들과 여생을 보내시다가 사망하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가족들도 생활해가지고 뭐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자 이러면서 하겠죠. 여행도 가고 저 예전에 진짜 무슨 경험이 있었냐면 이거 진짜 황당했는데 처남이 중국 갈 일이 있었어요. 중국 가야 돼. 버스를 타갖고 이제 그 공원 버스를 타고 했는데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가야 되는데 내리는 과정에서 자기 짐 찾는데 자기 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다 내리고 봤더니 가방이 하나 떨어 남아있어요. 봤더니 어떤 사람이 가방을 잘못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가방 안에 여권이며 티켓이며 다 들어가 있었는데 못 갔잖아요. 그래갖고 그 가방을 뒤져갖고 딱 갔는데 거기 이제 뭐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고 연락을 했지. 거기도 뭐가 있어갖고 연락을 했죠. 연락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자기 딸이랑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기포공항에서 내리면서 짐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남은 중국을 제 시간에 못 갔죠. 티켓을 알려버리고. 그래서 이제 언제 오시냐 했더니 3박 4일 있다 온대요. 4일 정도 좀 있었어. 있어갖고 기포공항 갔어요. 짐을 찾으러. 기분이 오시더라고. 제가 갔어요. 퇴근하는 길에. 가갖고 가방을 잘못 가시면 어떻게 해서 가방을 드리고 갔는데 죄송합니다 해요. 자기도 근데 제주도 가가지고 내 짐이 아니다 보니까 옷도 없이 3박 4일을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그때 좀 추운 날이었는데 털모자 쓰는데 모자를 벗어요. 근데 모자 벗었는데 빡빡해요. 뭐지?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딸이랑 그냥 제주도 여행 한번 가보려고 하는 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러시면서 그때 약간 뭉클한 거야. 그 말을 딱 듣는데 처음에 나는 티켓비라도 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항암치 때문에 머리 다 빠져가지고 암 때문에 나는 뭐 그랬을 수도 있지. 머리 다 빠졌을 수도 있지. 일부러 소를 빅비쳤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상황이 너무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그냥 티켓 아닌 걸로 하자고 넘어갔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집에서 임종을 맞았어. 무슨 상황일까? 질병 상황. 또 질병이요? 그건 돌연사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암 진단을 받고 암 치료 중에 병원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럼 병원에서 사망 코드를 몰라낼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암으로 인해 갖고 직접적으로 사망원을 의사가 얼마나 잡지 않아요. 어떻게 잡냐? 그냥 심박 정지의 돌연사를 대부분 사망 원인은 해요. 그러니까 질병상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거의 별로 없어요, 많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냥 나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받다가 죽었으면 암으로 인해서 죽은 거 아니야? 하지만 암으로 인해 직접적인 원인을 죽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암으로 인해 가지고 암세포가 이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암세포로 인해 가지고 다른 조직에 전이되면서 그 조직의 기능을 상실시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기능에 의해서 결국에는 심박정지 이렇게 사망 원인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 상황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볼게요. 교통사고 상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당사자가 직사를 했어. 그럼 무슨 상황일까요? 그 전에 직사를 했어요. 무슨 상황일까요? 그거 상해사망 맞아요. 그런데 직사가 아니고 과다출혈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사망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거 내릴 때 과다출혈은 또 그냥 돌연사예요. 심박정지. 이게 되게 심해요. 이게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망에 대한 내용하고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경우에 따른 사망이 다 달라요. 직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래로 인해서 급격하게 우연찮게 발생했기 때문에 맞는데 사고가 나고 나서 사고의 원인은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은 교통사고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사망한 원인은 과다출혈인 거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심박정지가 된 거예요. 돌연사이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질병과 상해 사망의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망으로 인해서 손해보면서 받을 수 있는 사례가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뭐 사고로 사망하면 사고 사망이고, 내지는 뭐 질병으로 해갖고 병원에서 사망하면 질병 사망 아니냐. 그리고 또 요새는 의학기술이 발달해갖고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사망한다기보다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뭐 이렇게 몸이 견디기 힘들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생명하고 손해보험 중에 일반 사망이나 일반 사망, 모든 사망을 보장하는 게 있는데 질병이나 상해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사망 진단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는 일반 사망 쪽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게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경우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망을 보장하니까. 근데 단점이 있겠죠. 모든 사망을 보장하다 보니까 자살도 보장하니까 비싸요. 보험료는 되게 비싸고 보장도 생명이 더 높다. 저는 이거 항상 부등으로 이제 표시해서 고객님한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망은 생명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실비. 자, 실비 같은 경우 우리가 실비는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한도, 통을 하게 되면 이제 3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생명도 실비가 있고 손해보험도 실비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보상하는 건 두 개가 똑같은데 통원했을 때가 문제가 되죠. 통원했을 때. 통원을 하게 되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래비용과 처방주제 해가지고 25에 5만 원으로 그 보장을 30만 원 한도에 세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명은 어때요? 20에 10. 그죠? 20에 10. 이러다 보니까 외래비용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외래비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외래비용이 손해보험 대비 5만 원이 다운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생명보험에다가 실손보험 특약을 넣으면 문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은 주계약보험료가 적립이 돼갖고 나중에 연금전을 하든가 뭐 중도로 일시금으로 내가 찾든가 뭐 이렇게 여러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비를 넣게 되면 생명보험에 실비를 넣으면 절대 그거 실손보험 갱신이 안 돼요. 보험료가. 대신 주계약에는 적립보험이 계속 까나가죠. 손해보험 적립보험에서 빤 것처럼. 넣어서 설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약하고 보셨어요? 다 빵이에요, 나중에. 해약하고 다 빵이에요. 없어요, 아예. 그게 실손보험이 갱신하면서 갱신 폭에 대한 만큼 적립보험이 계속 까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잘 몰라요, 고객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비를 넣게 되면 주계약, 그러니까 요새는 좀 바뀌겠는데 예전 같은 경우 실비를 넣게 되면 수술특약이나 암수술 이런 것들 못 넣죠?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의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외래비용에 대한 한도가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 이 실비를 넣음으로 인해 갖고 다른 특약들의 제한을 받아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보험료도 생명보험 좀 더 비싸요. 같은 실비인데. 그래서 실비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쪽에 가입하는 게 더 고객한테 유리하십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암 같은 경우 암 진단. 자, 암을 진단받는 거는 사실은 생명이나 손해보험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그 과정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장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암이 걸리고 나서 암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할 거예요. 암 진단서, C코드 나오는 거 줄 거고, 조직검사 결과지도 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대비 진단비에 대해서 크게 따지지 않고 주는 경우가 많아요.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대비. 근데 손해보험사는 실손보험을 원칙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진단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실비에 대한 심사가 되게 강화되어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객이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 부분을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액이 커지거나 근접 계약이거나 이래버리면 얘네들은 항상 뭐를 하냐? 외주를 맡기죠? 사전사한테 외주를 맡겨요. 그죠? 이게 이제 이런 플로우죠. 그러면 이제 담당 손해사용사가 고객한테 전화해갖고
해당 보험사 그러니까 위탁 무슨 업체에 무슨 손해사유세입니다. 이번에 고객님께서 이런 보험금을 청구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조사가 좀 필요하고 이런 조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보험금 지급될 예정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손해상사한테 이제 위임을 하는 거예요, 보험사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손해보험사에서 이게 위임을 할 때 얘네들이 건바이건으로 돈을 주는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거 솔직히 아는 이유가 손해상사가 제 고객이 있어요. 이 고객이 동부도 해보고 흥국도 해보고 지금 현재 롯데 거기 팀장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할 얘기가 그거예요. 보험사마다 원사에서 이제 이런 건으로 보험금 지급 경위를 조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원사에서 보험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일단은 너는 지급 거절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시작해. 못 알준대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을 그걸 통해 갖고 심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지급 금액을 낮추거나 내지는 거절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더 받아요. 얘네들이. 골 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고객 입장에서 A라는 병원에 가가지고 암 진단하는 C코드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조직코드 결과지도 제출합니다. 보험사에다가. 그럼 그걸 이제 얘네들한테 주죠. 이거 가지고 하는데 손사가 이제 와서 얘기해요. 고객님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보험금 지급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제휴된 병원이 있는데 비례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쪽 가셔가지고 한 번 더 좀 진단을 받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끔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겠다. 뭐 A 병원에서 C코드 나왔고 암 진단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지도 암으로 돼갖고 문제 하자 없으니까 넣어야지 하는데 이 B병원 같은 경우는 손해하면서 업체에 제휴돼 있다 했잖아요. 포치를 받는 병원이에요. 의사랑.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의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C코드가 아닌 D코드. 경외수를 위한 뭐 이런 것들을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의 소개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금 청구했을 때 지급 분쟁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소사 업체에서 간 병원에 가서 제공을 하면 얘네들이 작은 실마리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거 갖고 이거 일반 화면으로 보기 어렵고 이거 이런 사유 때문에 경위성 종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면서 코드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고객님한테 얘기하죠. 고객님 근데 죄송한데 A병원에서는 C코드 받으셨는데 이 전문의는 지금 D코드를 내려가지고 저희가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내는 건 전제 조건을 깔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고객은 황당하잖아요. 그럼 민원을 넣고 뭐 하잖아요? 이게 민원되면요. 이 사람도 전문이고 이 사람도 전문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소견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험사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고객님은 지금까지 보험을 잘 유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객님이 애초에 또 C코드 받으시는 이력도 있기 때문에, 원래 고객님이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 암진단으로 3천만 원 가입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의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마치는 걸 하시죠. 라고 하면서 합의를 봐요, 슬슬. 나 합의 못하겠다. 그러면 금방 내용 중에 내버려요. 그럼 그냥 장기적인 싸움이 돼버려요. 이거 고객이 근데 보험사 대고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워요. 이래서 이제 보험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생명보험 이런 과정들이 많이 오는데 손해보험 이런 과정들이 많이 거쳐요. 왜? 진단비가 크니까. 진단비가 커져버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손사 업체를 끼고 그렇죠. 얘네들이 별거 없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결과지를 갖고 그냥 지급하면 되는데 얘네들을 데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고객을 대상으로. 굳이 돈을 주면서까지 얘네들한테 위탁을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더 전문적으로 얘네들한테 아예 밀어버리는 거지, 일을. 위탁으로. 그래서, 요런 흐름, 이거 솔직히, 이거 가지고 인터넷 네이버 찾아봐도 이거 갖고 분쟁 싸움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큰 차이는 없지만, 보험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손해보험사가 실비라는 걸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구조를 통해 갖고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이거 생명 쪽으로 좀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죠. 같거나 생명 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뇌나 심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린 게 그거죠. 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새는 근데 상품들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자, 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뇌혈관 질환이 있고 뇌졸중이 있죠. 그 다음에 출혈이 있고 그 다음에 뇌경색이 있어요. 그죠? 말 그대로 뇌혈관 질환은 말 그대로 혈관 쪽에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뇌졸중은 뭐예요? 요거를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죠? 뇌출혈은 혈관이 빵 터지는 거, 뇌출혈.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거, 부풀어 올라요. 혈관은 고무스와 같으니까 막혀갖고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 혈전이든 뭐든 해갖고 막아놓고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혈압이 같이 딱 높아졌어. 그럼 혈관이 못 견디고 팍 터지겠죠? 그래서 뇌출혈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뇌출혈과 뇌경색 중에 발생 확률이 높은 게 뭘까요? 경색이겠지 당연히. 실제로 뇌졸중을 100이라고 볼 때 뇌출혈이 거의 20% 안팎, 뇌경색이 80% 안팎으로 발생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그리고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 안에 어차피 혈관 안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되게 큰 검도로 되겠죠. 벤다이그램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뇌혈관 질환이 제일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뇌졸중. 그 다음에 경색이 중요하고 출혈이 중요하고 이렇게 될 텐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어떤 생명보험사들이 뇌졸중으로 판매하는 보험사도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가입한 보험사들이고 그거는 예전에 가입한 보험사들은 어때요? 대부분 뇌출혈만 보상을 해요.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뇌경색이나 뇌혈관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객 입장에서는 뇌출혈 발생하면 주니까 뇌 관련해서 뭐 하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험을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는 뇌출혈 진단비 가입을 했는데 뇌경색 걸렸더니 나 안 줬어. 전문적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구분할지 모르니까. 근데 청에서 이게 뇌출혈 넣었으니까 이거 보상돼요. 이렇게 해갖고 그럼 내 넣었으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험 청구할 때 안 줘. 알고 봤더니 이게 해당이 안 돼. 그걸 설계사가 제대로 설명해 주는 얘기죠.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에 그 뇌혈관이나 뇌졸중을 갖고 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예전에 가입하신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뇌 관련해서는 뇌출혈만 보상을 한다. 그죠? 그런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뇌혈관과 뇌졸중을 다 보상을 하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삼성화재만 손해보험사인데 뇌졸중을 보상하지 않고 뇌출혈을 보상해요. 쟤네는 3%가 항상 똑같이. 용간 똥배인 줄 알아, 지들이. 손해보험사면 다른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다 뇌졸중을 보상을 하는데 삼성화재만.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잘 팔아. 아줌마들의 보험료 아마 보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대단해. 정다른 거죠. 정답은 근데 우리가 삼성화재 소속이어서도 팔겠지. 팔겠지. 어차피 때문에 파는 거니까. 세즈 포인트 뭐 따로 있겠죠. 우리 삼성이에요. 그러면서 또 팔겠지. 지금은 생명이 많이 비싸니까 여기 자꾸 생명을 까니까 손에 좀 생명도 잘 돼요. 하여튼 그래서 뇌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쪽에 그럼 당연히 뇌혈관과 뇌졸중을 전체 보상하니까 손해보험 쪽에 가입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저희가 생명 쪽보다 손해 쪽에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뇌출혈도 뇌출혈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ABL 상품에는 저희가 갱신용으로 지금 주로 판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BL 상품에는 뇌출혈과 급성심경색 진단비가 비갱신 티격밖에 없어요. 희한하게. 암도 갱신, 비갱신 다 있고 수술 입원도 갱신이 다 있는데 뇌출혈과 급성심경색만 갱신 특약을 아예 안 만들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때는 새끼들이야. 그러면 RP가 애매해지겠네. 걔네만 비갱신으로 넣고서는. 그래서 암도 아예. 그래서 여기서 안 넣고 손해보험 쪽에 뇌혈관, 뇌졸중을 넣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보험사에 암보험과 업셀링하는 그래서 종신이 월납이 싸지는구나. 또 그렇지. 이거 비갱신 안 되니까. 그래서 뭐 30살 기준으로 이거 근데 뇌출혈 그거 중에 30살 기준으로 껴도 두 개 특약 비갱신을 해봐야 뭐 10,000원 정도도 안 해요. 안 하지. 8,000원.
그런 정도밖에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아예 이것조차도 빼버리는 거지. 아예 다른 쪽으로 해서 뇌요충 이런 거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신장. 자 신장도 보면 우리가 자 신장도 보면 크게 허혈성 신장 질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급성 심근 경세 이렇게 있어요. 허혈성 심장질환 말 그대로 근데 또 혈관 쪽에 부분. 근데 이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는 협심증 이런 것도 포함해요. 협심증이었네? 그죠? 협심증. 스트레스 그죠? 허혈성 신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근데 중요한 건 어때요? 생명보험에서는 심장질환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코드 그러니까 진단비만 있죠. 허혈성 심장질환이 없어요. 협심증. 근데 또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급성 심근경색 심장 쪽이니까 협심증 뭐 걸리면 이것도 나올 수 있겠지. 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도 그 협심증으로 스탠스를 3개 심으셨거든요. 심장, 그러니까 스탠스 수술 요새 할 때 심장이 나는 게 아니라 손 혈관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넣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여기 앉아서 타고. 근데 수술하는데 2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3개를 하는데. 병원비랑 900만 원인가? 맞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장애인이시라 의료 보호라 갖고 한 80만 원 같이 했어요. 의료 보호라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장애인이면. 의료 보호. 그죠? 의료 보험이 없으면 또 이제 얘는 실비가 없어져갖고 아버지 장애인이라 없어져가지고. 자, 일단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급성 심혈 진단비를 많이 갖고 있는데 생명보험에서 요 특약밖에 없어요. 허혈성 신장질환 특약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생명은. 근데 이거는 손해보험 쪽에 허혈성 신장질환 특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요 엔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협심증도 요 안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손해보험 특약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별도로 들어가요. 몇백만 원씩. 근데 중요한 건 생명에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에 대한 부분도 손해보험 쪽에 허혈성을 포함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갖고 실비, 사망, 3대 진단에 대해서 생명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부등급으로 좀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수술 특약. 수술. 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은 예전 거는 1에서 3종, 지금 거는 1에서 5종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갖고 정액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수술특약이라는 게 손해보험의 수술특약, 질병이나 상해 수술특약이 있긴 한데 그 금액이 상당히 작아요. 질병 수술특약 해봐야 많이 넣어봐야 한 50만 원. 그 이상 못 넣어요. 그게 아니라면 뭐 16대 질병 수술비, 7대 질병 수술비, 뭐 무슨 결국 뭐냐면 보험이라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특약 앞에 뭔가 그 특약을 덧붙여서 형용할 수 있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면 그만큼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암이면 암 진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암 진단 앞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만큼 범위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국한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손해보험 같은 경우 수술 특약을 건말 건으로 다 넣어요.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 그죠? 무슨 수술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 같은 경우 내가 가입한 수술 특약에만 그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원래 이제 실비 쪽 나오는 거 이외에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 1종에서 3종 내지는 5종까지 그 해당하는 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1종에 20만 원부터 5종에 6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고객 만나가지고 예전 그 종신보험에 가입해갖고 1, 2, 3종에 가입된 보험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한 가지 꼭 물어봐요. 혹시 최근에 임플란트 해적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 왜 물어볼까요? 치조골 이식술이 1, 3종에서는 2종 수중 특약으로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있으니까 이거 보험 청구하고 그 다음에 해지하고 가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려요. 왜냐면 기존 거 이제 다른 것들 때문에 요거 하나는 괜찮은데 요거 하나만 근데 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가 지금 현재 ING 2006년도 상품에 가입돼 있어요. 원래 제가 LG를 다닐 때 ING 상품 가입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종부터 3종까지 솔티가 가입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ABL에 1종에서 5종까지 가입돼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하다가 새끼손가락 여기도 뭐 수술 자국이 있어요. 여기 피를 박는 수술은 전신마취하고 수술했거든요. 저 피를 박았는데 이거 갖고 이제 저는 보험금을 청구하죠. 그래서 ING 수술티가 청구를 했어요. ABL 수술티가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손해보험에 실비랑 그냥 상해 수술비가 그리고 50인가 70인가 해서 청구를 했고, 이번은 3일에서 입원했다는 청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골 때리는 게 ING에서 보험료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보험금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내가 보험금 청구하면서 용단했어. 아이씨. 왜 했냐? 알고 봤더니 1에서 3종 수술 특약은 손가락 발가락 면책이에요. 좀 몰랐어요, 이거. 제가 이거 2016년도에 수술했는데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면책. 수술비 수술티가 자체가 아예 안 나온 거야? 내가 그때 콜센터 통해갖고 전화해서 물어봤거든, 내가. 몰랐네 이거. 아니, 저 이거 수술했는데 핀방누스로 전신마취까지 하고 3일 동안 입원해갖고 수술했는데 왜 수술티가 안 나오죠? 아, 예, 1종에서 3종 수술은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은 면책입니다. 아니, 그러면 손가락 잘리면 보장해줘야 안 해줘요? 죄송합니다. 손가락, 발가락은 면책입니다. 이 회신을 받았어요. 와, 깜짝 놀라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면책은 우체국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1, 3종도 마찬가지고. 내가 보험 청구서 못 받아. 아니, 나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보험사에 여기서는 1종 수술로 나온다, 20만원 나온다. 너네 왜 안 주냐? 왜냐면 저는 1종이 60이거든요. 왜 안 주냐? 1에서 5종 수술 특약은 저희도 지금 ING에도 현재 판매하는 1에서 5종 수술은 1종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예전에 1종에 3종은 손가락 발가락 면책이라 지금 안 해줍니다. 명확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와, 그래갖고, 그렇구나. 그래요? 처음 알았어. 손은 여기가 가라 여기인데 웬만한 정보는 내가 모르는 게 없는데 나 이건 처음 알았다. 발이 더 심해요. 발은 손가락은 여기가 딱 발가락은 뭐 여기까지 발가락 안쪽까지 들어야 돼. 우리가 보험하기 전에 통해 사정사 했었어. 그래서 그거 뭐 옛날에 막 그거까지 되냐 안 되냐 아. 이마의 기준 막 이런 거 되게 많고. 면책 부위가 있으니까 거기를 어디까지로 가야 되냐? 맞아. 그래서 여기 찢어지면 머리 여기까지 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마라고. 진짜 예전에 저는 그게 많이 청구했었어요. 고객들한테. 그리고 술맥이고. 그럼 뭐 약간 애매하겠네. 이런 데가 다치면 이거를 바닥으로 볼 거냐 가닥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겠네. 막 자로 잰다니까. 그러면 개인 손상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도 개인적으로? 하고 서브에도 하고. 제가 예전에 그런 것도 들었어요. 그 동부화재 형사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그거에 동부였는데, 최근에 동부에서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갖고 렌즈 삽입술을 했나 봐요. 팀장이 한마디 하더래요. 렌즈 삽입술 다 그냥 거절을 해. 심사도 없이 그냥 거절을 해. 이런 식으로. 고객 입장에서 질병 통해 갖고 한 건데, 그냥 팀장이 거절을 해갖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렌즈 삽입술은 거절이십니다. 왜요? 다른 사람 받았다는데 죄송합니다. 거절. 너무 욕 엄청 먹었대요, 고객님. 너무 사례가 많은 거야. 그러면 그거 저도 손사분한테 배운 건데, 예전에 2005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난 이걸 안 깨겠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우체국 보험 하나 또 가입시켜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원래 실비를 가입하면 비례보상이잖아요. 비례보상. 실비 2개 가입을 해도 현재적으로 2개 가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나와도 A, B 보험사에서 비례보상하고 100만 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2005년 9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비례보상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추가로 우체국 가입하면 여기서 100% 나오고 대신 우체국은 50 비례보상 나와요. 그러니까 100% 플러스 더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알려줘가지고, 예전에 정 안 한다 이런 사람은 아예 그냥 그러면 추가로 하나 또 해라. 우체국에서 이게 미루잖아요. 여기가 100%다 이래갖고 밀어버렸어요. 그런지 그거 싸워야죠. 싸워가지고. 그런 또 분쟁. 근데 그거 이제 혼자가 받아온 경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전화하죠. 이런 케이스 있는데 얼마 조만간 이제 저도 이제 연관된 최근에 또 뭐가 있었냐면, ING 제가 이제 FC 때 보험 가입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CI 보험 가입했죠. 와이프케어. 근데 유암종이 걸렸어요. 직장에. 처음에는 유암종 걸려가지고 암진단 보험금 2천만 원 청구를 했는데, 얘네들이 보험금 지급 한 해 안 했는데 싸워갖고 2천만 원 받았어. 받았는데
갑자기 소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 최근 판례를 봤더니 유암종이 CI에 포함이 되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럼 본인이 추가 조사하겠대요. 조사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또 면제 받았어요. 유암종인데. 나 ING 한 명 있어. 유암종? 유암종으로 내가 자격 면제에다가 면제시켜주고. 나도 지금 한 명, 친명 있어. 근데 그게 내가 원래 ING 다닐 때 거절이 났어 처음에는. 처음에는 거절이 났는데 우리 지점에 FC 한 명이 유암종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면제받고 난민 면제받고 진단도 받은 거를 지점에서 강의를 했다. 그거를 나 FC 때, SM 초반에 강의를 했고 내가 그 강의 자료를 갖고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지고 했는데 거절이 난 거야. 그래갖고 심사부에 내가 전화했지. 나 사실은 우리 지점에 예전에 FC 한 명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유암종 CI 지급받은 거 알고 있는데 왜 얘는 되고 내 고객은 안 되냐? 이틀 만에 지금. 개새끼들이니까. 맞아요. 잘못했어. 야, 이게 고객한테도, 그래서 저는, ING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도 고객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을 되게 많이 해요. 나는 고객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정보들이 있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야 고객도, 분쟁이 생겨서 얘가 해결해 줄 거구나. 그걸 하니까. 그래서, 지금 수능티가 있죠. 그래서 수능티가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 수능티하게 1주에서 5주까지 정해진 부분 안에서 정액으로 보상을 하는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수능티하고 가입해야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저는 또 추가적으로, 막 신혼부부거나 여성들한테 또 얘기를 해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제한적이 할 수 있는데, 제한적이 같은 경우 손해보험에서 보장을 하지 않죠. 그런데 생명보험에서는 제한적이가 1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한적이 추가로 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 저는 제가 보험 일을 하면서 운이 좋았던 케이스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고객이 기존에 동바제에, 다른 보험사였나? 디스크 수술을 받고 나서 보험 가입해갖고, 디스크 정기가 부담보가 잡힌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어갖고, 저를 만나서 보험을 리모델링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은 디스크 관련해서 부담 보니까, 똑같이 부담을 잡힐 거 인정하고, 고지 다 하고 넣었어요. 넣었는데, 부담 없이 정상으로 냈던 거야. 디스크 수술까지 한 사람인데. 대박이네. 근데, 코멘트 내용을 봤더니, 태아 어쩌고저쩌고, 보니까 심사자가 완전히 잘못한 거야. 다른 걸 헷갈린 거지.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통과된 거. 통과됐으니까 저 죄송한데요. 고객한테 얘기를 했죠. 고객님 저 죄송한데 이거 부담금 하나도 안 잡혔어요. 왜요? 안 잡혔다는 건 지금 고객님이 또 디스크 수술하시면 디스크 수술이나 이 심리 다 나오시고 내지는 휴장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휴장 1억 넣었거든요. 여전히 없던 거. 휴장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상식 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실수로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럼 전화 계속 와. 여보세요? 얘 누구누군데요? 누구누구 소개받고. 예. 저희도 디스크인데. 이제 안 되는데. 죄송한데, 이게, 그냥, 보험 심사역이, 언더라이팅에서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그때 진짜 계속 전화하고 계속 죄송해요. 안 됐네요. 그 사람만 됐어요. 그런 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얘기하다가 왜 얘기했냐면, 와이프가 이제 출산을 하면서 그냥 자연분만을 했어요. 자연분만하고 받을 게 없잖아요. 출산권에서 실비청원에서 못 받죠. 근데 중요한 게 자궁에 물혹이 있어갖고 물혹 초음파 검사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청구한다고 의료 영수증 냈어요. 영수증 띡 내고 물혹 그냥 소견서만 딱 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출산하는 과정에서 입원 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출산 비용 전체가 다 나갔어요. 보험 담당자가 실수를 한 거예요. 낙상 불입이죠. 다 받았어요. 둘째 때는 그게 없어서 못 받는데 첫째 때는 그냥 보험사가 이렇게 따지고 안 주는 것도 있는데 멍청한 데 걸리면 또 나오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기계가 하는 하는 게 거예요.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고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지. 맞아요. 반대의 경우도 많을 거고. 참아서 살았다가 바쁠 때다. 그런 것도 있어요. 연초에. 아니 뭐 얼마 심사 기간 이게 보험사기 많은데. 자 일단 그래서 생명하고 손해보험의 차이점은 수수티약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종수수티약을 넣는 게 훨씬 더 높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에 질병 종수술이 생겼어요. 그래? 1종에서 5종까지 10에서 300 들어가더라고요. 반구자 정도. 질병만, 상해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보험에 수술태가 넣고 그래서 제가 전에 현대를 위임하는데 현대에 1점부터 5점 질병 수술태가 또 넣어요. 질병은 추가로 보상받게끔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수술특약은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도 현대 쪽은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편이고. 자, 그럼 2번 아시는 것처럼 2번 생명보험의 2번 일당은 최근에는 신입원 특약이 나와서 첫날부터 보상을 해주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예전에 보험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의 2번 일당은 3일초가 4일째부터 보상을 해요. 1, 2, 3일은 보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 새끼손가락 전신마취하고 수술할 때 며칠 입원했다고 했어요? 3일 입원했죠? 저 ING 입원했다가 지금 69,000원 돼 있어요. 하루 입원했다니. 한 푼 못 받았죠? 왜? 3일 이상? 3일 미만, 그러니까 이하로 입원했기 때문에. 전신마취하고 이거 핀망도 수술했는데 3일 있다 퇴원하라고 했어요. 결국은 4일 이상 입원했다고 받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보면. 그죠? 그래서 근데 손해 같은 경우에는 입원 일당은 첫날부터 보상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 쪽에 넣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신입원이다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생명에서도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또 같거나 내지는 손해 쪽에 넣는 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생명에 저 이번 일당 넣으면 엄청 비싸죠. 이번 일당 특약이 제일 비싸.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갱신형으로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 신입원 일당 3만 원 넣었을 때 이렇게 ABL에서 보게 되면 나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3, 4천 원, 4천 원. 일반적으로 원수사 기준으로 이번 일당 뭐 2만 원을 든다. 그러면 특약 비용이 비갱신이라고 쳤을 때 뭐 18,000원 막 이래. 그러면은 가성비가 한 달에 한 번은 입원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지 사실은 뽕을 뽑는 거거든. 사실 그러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입원 일당 좀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개 동시에 가입시키고 그게 아닌 분들은 손해보험 쪽에 입원 일당을 넣는 거고 그리고 또 갱신형을 하다 보니까 보험이 워낙 전체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입원 일당이 좀 그 특약적으로 비용이 좀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계약 그 특약이자 보험료보다는 전체 보험을 보다 보니까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원에 관련돼서도 같거나 손해보험 쪽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특약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넣었는데 운전자보험 생명이 아예 없죠? 운전자보험 생명이 없고 손해보험 쪽에 넣어야 되고 자, 화재보험 생명이 없죠? 손해보험 쪽에 넣어야 되고 일배책. 자, 일배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좀 드려요. 일상생활 배정책임. 일배책 청구 사례 있나요? 네. 어떤 거 있어요? 윗집에 화장실에서 물 떨어져가지고 우리 고객집 일배책 썼죠. 또 청구사례. 일배책이 엄청나잖아. 그렇죠. 제 고객 중에 한 명이 자동차 사고를 했는데 그분이 자동차 보험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전거로 사고 났다고 하라고 일배책으로 20만 원을 끝냈지. 결국 이거는 뭐냐? 소설을 잘 써야 되겠죠. 그렇죠. 소설가가 돼야 돼. 시나리오만 잘 돼 있으면. 시나리오가 좋으면 제 사례를 좀 몇 개 공유해드리면 일상생활 생책이 이게 이제 신입분들 위해서죠. 일상생활 생책이 뭐냐?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을 때 이거를 보상해주는 게 이게 1억 한도로 되어 있고 대물 대인 있는데 대물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20만 원 있고 대인 아예 없어요. 나머지를 보상해주는 건데 예전에는 자기보다는 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케이스 첫 번째 전 회사에서 관리자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사진관을 갔어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 찍는데 갔더니 사진 이게 스튜디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보세요. 나무가 이게 이렇게 각지면 안 돼. 사진에 각지면 뭐가 모양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나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서 사람이 서가지고 여기 사진 이렇게 찍으면은 뒤에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그런 게 없구나. 포샵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무 스케이트보드 타면 되는 나무처럼. 근데 어떤 그때 여자 SM이 있었는데 여자 SM이 등치 저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무게가 좀 나가죠. 근데 사진 찍다가 좀 뒤로 가다가 여기 이렇게 쭉 하면서 여기 딱 밟았는데 여기가 무식하게 깨진 거야.
근데 그 판이 지금 이 벽면 2개만 한 판이었거든요. 그게 합판이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겠어요? 견적을 내봤더니 400만 원 나갔어. 400만 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관리자였잖아. 관리자 프로필 우리 보험사 관리자였죠? 일배체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했냐? 아내가 뒤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이제 그 밝게 비추는 조명, 스탠드 조명이 있는데 이걸 툭 쳐가지고 이게 넘어지면서 얘를 깼다. 이렇게 해가지고 400만 원인데 자기보다 20만 원 빼고 380으로 일배체로 받았어요. 일상생활이죠. 이 상황에서 실수였죠. 고의가 하는 실수로. 그래서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고객이 애가 있는데 애가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 되는 거야. 애가 있는데 킥보드 애들 많이 타고 놀잖아요. 킥보드 주차장에서 타고 놀다가 거기도 주차장이 이제 그냥 일반 주차돼 있고 아스팔트로 예전 아파트는 그렇잖아요. 지금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로 깔렸는데 지상에는 녹지로 되어 있는데 예전 거는 이제 아파트의 주차장이 이제 외부로 1층에 되어 있잖아요. 킥보드 타고 놀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킥보드는 가만히 있겠어요? 지는 떼고떼고 굴러갔지. 그러면서 주차장 차량 범퍼를 빵 박아버린 거예요. 범퍼가 찌그러졌어요. 교체 비용이 80만 원. 고객이 전화 왔어요. 사실 고객이 이제 LG 후배인데, 형, 우리 애가 어떻게 해요, 형? 자동차 공부해야 돼요? 너 일배책 있으니까 일배책 전화해. 뭔데요? 어디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일배책 할 거 있다고 하면 너네 지역 담당자가 선정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자충형 설명하고 해. 그래서 지금 교체 순위비용 80만 원 나왔는데 20만 원 빼고 나머지 일배책을 받았어요. 또 하나 또 있어요. 이것도 고객이 이제 원래 고객인데 기고객인데 이것저것 나한테 물어보다 갑자기 근데 선생님 저희 집에 TV가 LCD TV가 우리 애가 뭘 갖고 놀다가 찍어가고 깨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보상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요? 이게 자기 본인 집 TV는 이게 안 되는데 그래요? 이웃집 저 아는 언니도 똑같이 깨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고 그래요? 자 크로스. 그래요? 그 집 혹시 애기가 있나요? 네, 저희 애랑 비슷해요. 딱 잘 됐네요. 우리 고객은 동부였는데 그쪽 고객이 현대였어요. 자, 고객님 이렇게 합시다. 이분 전화하셔가지고 일상생활 배당 책임이라는 게 특이하게 실비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대요. 오케이 됐네요. 자, 이쪽 집 애가 이렇게 와서 이쪽 TV 깬 거고요. 고객님 집 애가 저 집 가서 TV 깬 겁니다. 그게 돼요? 서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더니 결국에는 크로스 해가지고 둘 다 자기보다 20만 원 합법 각자 TV 붙였어요. 시나리오가 잘 나왔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나는 답이 없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하니까 불현듯 생각난 거죠. 되는데? 대박인데? 이러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대책이. 근데 일상생활 대책이 생명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실비 손에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생명보험만 가입한 사람은 일상생활 대책에 가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부동으로 이것저것 해놨죠. 그죠? 고객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고객님 보험을 가입하는데 생명하고 손해보험이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만 가입해서 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생명하고 손해보험을 동시에 가입해야 되고 서로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과 보상하는 부분을 봐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시고 서로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잘 메꿔 가입을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 RP를 통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 우리가 실비를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고 기타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실비 같은 경우 하면서 이제 팔찌보상과 숟가락 RP를 통해갖고 추가적으로 실비를 건드릴 수 있는 거고. 그죠? 이해되시죠? RP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제 전에도 보면 어떤 FC들은 생명하고 손해보험 차이를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이 RP를 해주고 손해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하면서 적립보험료, 사업비 얘기하면서 이제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깨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실비에 대해서 깨면서 생명에 대해 니즈 좋기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또 생명보험도 주의하고 생명 ABC라는 이제 오늘 제가 이걸 할 거고 내일은 또 ABC. 내일은 생명 ABC라는 걸 할 거예요. 생명 ABC가 뭐냐? 생명보험 보험료를 줄이는 컨셉. 그죠? 그걸 할 건데, 이제 손해보험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해보험 리본드 플랜 만들고, 생명보험도 이제 그렇게 해갖고, 보험료 딱 낮추는 플랜. 근데 우리는 생명 ABC, 예전에는 사실 저 FC 때 생명 ABC만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생명 ABC에다가 배우자도 묻고, 자녀도 3명까지 넣어. 더 잘 줬거든.
이러니 못 건드릴 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 못 건드릴 만한 상품을 다 건드릴 수 있어요. 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면, 이거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디 갑자기 다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 봤더니 저한테 보험 계약하신 분은 아니에요. 보험 계약하신 분은 아닌데, 저 LG 다닐 때 이제 저희 쪽 윗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 오더니, 야, 상호아, 너 뭐에 10세야? 아, 예. 괜찮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통화해야 되겠습니다. 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최근에 병원 갔는데, 어쩐 일로 가셨어요? 병원을 갔는데, 심장 쪽에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러니까 약간 급성 심경세형식으로 했다가 풀렸대요. 근데 의사가 얘기를 했대요. 이거 만약에 조금 더 오래 갔으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거라고. 젊은 나이에. 근데, 다행히도 이게 그만 풀려서 다행인데. 그래서, 야, 근데 이거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보험 가입하셨는데, 그거 알려주진 않았어요, 저한테. 야, 그래서 알아봐봐. 어디 보험 가입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알아봐봐.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양반이라서. 알겠습니다. 해갖고 저는 그때 제가 종신보험 뭐 가입했다고 했어요? ING랑 또 ABL 두 개 비교했죠. 그래서 ING랑 ABL이랑 두 개에다 콜센터 전화를 했어요. 물어보려고. 심장 관련되고 심장 코드가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심장? 이게 L21, L20부터 뭐까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서 아이들랑 ABL 물었는데 ABL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 쪽 관련이라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게 L20점 할 때 이거 뒤에 다 보상해 줘요. 근데 ING는 L20.1, 0.2 요것만 보상하고 나머지 보상 안 해요. 같은 심근경색이에요. 이거 깜짝 나 이거 몰랐거든요. 내가 그분이 전화 와서 알아보니까 알았는데 보험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ABL이 이런 보상에 대해서 보상 보면 되더라고요. 타 회사 대비. 이게 국한인지 몰랐거든요, 이거. 나 손가락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데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L20 코드를 받으면 되는데 L20.1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20.1은 되는데 L20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얘는 L20으로 다 돼. 어느 게 보장을 넣는 거예요?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 그러겠냐는 거야. 다른 특약도 분명히 비슷하게. 제가 이거 모든 그 질병 분류기호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생명과 손해보험 차이에 대해서 좀 알기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여담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고객들 만나가지고 계약 클로징을 한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객님이 이제 저한테 보험 계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보험 청구를 해드려야 돼요. 맞잖아요. 고객님이 죽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 보험 청구를 해야 돼요. 이제는. 나도 이제 보험 상담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는 과정에서 고객님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금액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항상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근데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상이나 질병이냐 코드를 받기 위해서. S냐 M이냐 그것 때문에 많이 하는데 근데 최근에도 이제 어떤 고객이 있었냐면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 가가지고 가서 MRI 찍는데 MRI 비용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MRI 찍어야 되는데 제 거 MRI 돼요? 얼마나 나오는데요? 그래서 MRI 찍는데 한 50만 원 나오는데요. 그래서 입원해서 하셔야 되는데 통원으로는 왜 하루 한도가 25원이니까 입원을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병원에 가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말씀하셔도 다른데 그냥 아파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질병 코드이실 텐데 질병 코드시면 당장 실비에서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수술하셔갖고 후유장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질병 후유장이 없다 보니까 상해 후유장 쪽으로 받는 게 유리하신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고객한테 얘기해갖고 다시 그 의사 선생님 가셔가지고 이거 내가 아프긴 아팠는데 원래 아픈 이유가 어느 시점 예를 들어 집에 있는 본마이 대청소를 때문에 화분에 묵은 거 들다가 삐끗해갖고 그때부터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상해 코드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안 바꿔주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안 바꿔주면 이 사람은 이제 MRI 찍고 놓고 나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MRI 찍으면 아시겠지만 퇴행성과 그죠? 상해로 나와있죠. 기본 그럼 퇴행성은 MRI 부분으로 까맣게 나오고 일시로는 하얗게 나와요. 여자가 되신 분들은 퇴행성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게
MRI를 찍었는데 엔코드 일단 받았어요. 엔코드 받았어. 근데 제가 이제 원장 여기 파주 쪽에 아시는 원장님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 많이 보냈는데 원장님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근데 이거 S코드 안 되냐?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 회전근개 수술하시면서 해갖고 그것도 S코드를 받고 했는데 안 되냐 했더니 야 이거는 좀 애매하다. 내가 근데 이거 한 가지 약속할게. 만약에 이 해당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면 내가 집도를 하고 S코드를 바꿔주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돼요? MRI상 퇴행성으로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애매하다고 하시는데 그게 돼요? 그랬더니 집도의가 열어서 봤을 때 퇴행보다 상해가 많다고 하면 그건 아무도 그걸 못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도 요청,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면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고객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또 내가 컨트롤 가능하잖아. 내가 아는 병원에 보낼 수도 있고 내지는 병원 의사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바꿀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회거든요. 고객한테는. 그런 것도 좀 추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교육하는 거지만 뭐냐면 실비에서 고객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려요. 첫 번째는 탈모. 두 번째는 뭐 비타민 D 같은 거. 세 번째 수면 무호. 뭐 네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강검진. 건강검진도 원래 보험 실성 처음 안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방법 알았고 하게 해드리죠. 또 뭐가 있을까? 뭐 무정 같은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한다면 탈모. 사람도 탈모를 해갖고 실손보험 청구하는 거 잘 몰라요. 알고 계시나요 방법? 잘 몰라요? 스트레스성 그래서 진단 받으면 진단. 그 스트레스도요 탈모에서는 보장을 해줘야 해요. 실비에서는. 근데 이거 하나 제가 우리가 실비는 뭘로 받는 거예요? 실비 통원이든 입원은 뭘로 받아요? 질병이나 상해로 받죠. 탈모가 상해로 생기진 않잖아요. 상해로 생기는 게 뭐냐? 탈모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는 P코드 이게 우선으로 줘요. 이게 뭐냐? 중독성 외부의 요인으로 탈모가 진행됐다 이거예요. 외부의 어떤 뭐 물질이나 뭐 뭘로 인해서 중독이니까 뭐 화학적인 작용으로 이걸 P코드를 주는데 이러면 실비에서는 탈모 치료를 보장받지 못해요. 그런데 L코드가 또 있어요. 지루성이 여드름성, 지루성 피부염 이런 걸 하거든요. 지루성을 통한 탈모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오기 때문에 탈모 치료를 받아요. 어떻게 되냐? 저는 그래서 지금 제 고객분들 몇 분은 이거 탈모 치료 보장해서 받고 있는데 와이프도 심지어 제 와이프도 탈모 치료. 여자가 출산을 하면 휴지기성 탈모라고 이게 그 탈모가 되게 많이 진행돼요. 근데 여자 있으면 되게 스트레스야. 지금 제 와이프가 반영구를 하는데 반영구를 하면서 지금 두피문신까지 오늘 강남에 지금 배우러 갔거든요. 두피문신 한다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본인이 탈모가 심하거든. 본인이 막 등성장이 싫거든. 근데 여자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 와이프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 진단을 받고 피부과에서 메조테라피 주사랑 해독 주사 두 가지 하고 이거 합치면 한 번 17에서 한 18만 원 정도 비용 발생하거든요. 이거 공제금 10,000원 빼고 다 받아요. 일주일에 한 번에 2번씩 갑니다. 최근에는 뭐 애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데 여기 화곡동 전에 제가 여기 화곡동 살았거든요. 화곡동 살 때 뭐 맑은 얼굴 피부과 거기 가서 이제 다 받아요. 이거. 근데 이거를 피부과에서 안 해주는 피부과도 있어요. 지루성 코드를 잘 안 내주는 피부과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 안 가면 돼요. 되는 데가 나왔고 이거 하면 탈모도 보장을 받아요. 그죠? 저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팸이라고 크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방진복을 입어갖고 항상 머리에 옷을 그거 있잖아요. 바둑치하고 뭐 눈만 이렇게 나오고 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입고 생활해요. 거기 하는 속모자가 있어요. 왜 미용실 가면 이렇게 캣 쓰는 것처럼 왜 머리카락이라도 빠지면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불량이 돼가지고 그런 거 못하게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하도 그런 걸 쓰고 그리고 신나 냄새 많이 맡아요. 신나 냄새. 그러다 보니까 탈모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루성을 갖고 저는 지금 보험 청구해줘야지. 탈모. 몰랐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고객한테 설명해 보세요. 고객이 몰랐던 거 설명하니까 어때요? 아 이런 게 돼요?
설계사가 대단해요. 설계사가 신뢰가 간다니까. 설계사가. 또 이 비타민 D, 비타민 D. 비타민 D, 우리가 비타민 D는 체내에 생산 못해요. 음식물로 비타민 D 양을 먹어야 되는데 체내 흡수율이 되게 낮아요.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강압성.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화학적으로 생성이 돼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되게 피부감도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많이 맞아요 사람들이. 비타민 D 주사 한 번 맞는데 내과 같은 데 맞으면 3만원에서 많이 비싼데 5만원.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비타민 D 맞았는데 6만 5천 원 했더라고요. 뭘 받은 거냐고 했는데 비타민 D 주사도 실손청구에서 보험 청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적이네. 있죠? 이거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갖고 비타민 D 검사. 처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할 때는 7, 8천 원이면 혈액 검사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거의 9.5명은 다 비타민 D 결핍이 나와요. 기준치가 30인데 그보다 언더로 나와요. 그럼 그 검사 결과지를 같이 해서 비타민 D 투여한 거 의료 영수증을 같이 제출하게 되면 검사비는 안 나오고 공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나와요. 맞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고 하는데 한 3-4번 정도 맞으면 얘네들이 검사 결과지 또 내라고 해요. 또 내고 하면 돼. 근데 또 내는 검사 결과지 딱 검사 결과 했는데 만약에 정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때 안 맞아도 되는 거니까 뭐 그럼 그때는 이제 보험 청구 안 할 거긴 한데 한 3번에서 4번까지는 다 청구가 돼요. 그죠? 자, 이거 수면 무호흡증. 제가 이제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사람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되게 보험 청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겪고 있는 건데 잘 몰라서 안 하는 것들이에요. 자, 수면 무호흡증.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잠잘 때 저도 제일 심한데 잠잘 때 자다가 갑자기 숨 칵 멈추는 거죠. 코가 칵칵칵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 옆에서 죽은 줄 알죠? 와이프도 가끔 죽은 줄 알고 손 들죠? 그죠? 저처럼 비만이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그런 사람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수면 무호흡증을 하게 되면 이거 혹시 보험 청구해본 적 있나요? 무호흡증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을 하면 이제 자고 일어나도 잠 것 같지도 않고 피로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수면 무호흡증이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려면 수면센터라는 게 병원에 되어 있는 수면센터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어떤 검사냐? 병원에 1박을 해요. 입원 처리를 해가지고 몸에다가 막 이것저것 붙이고 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심전도 검사니 그거 갖고 이 사람의 수면 패턴을 본 다음에 그 시간의 패턴을 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없다 그걸 해갖고 수면다행 검사 하거든요. 이게 비용이 60에서 한 70만 원 정도 발생을 해요. 하루 검사하는데. 근데 이거 수면 무호흡증 진단 나오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기, 양압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수술하게 되면 그냥 수술은 당연히 심혈이 나오는데 양압기 같은 경우는 비용이 고가예요. 기계가. 그러니까 우리 왜 병원 가면 산소호흡기 쓰는 거 있죠? 그거의 휴대용이라고 보면 돼. 사람마다 이 사람이 수면 무호흡 검사를 한 다음에 잘 때 뭐 기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산소 주입량이 적으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양압기에서 산소를 강제적으로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양압기가 개인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이게 저렴한 건 100몇십만 원, 비싼 건 2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이게 2013년 3월 이전에는 실비에서도 보장이 됐어요. 근데 메리츠에서 이거 보상하다 보니까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건 의료 보조기구라고 해갖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보험사표를 누렸고 2013년 3월인가 4월 이후에는 양압기는 실비에서 보장 안 해줘요. 그래서 개인부담 하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압기에 대해서 사용률이 몇 프로 넘어가고 수준만 얼마 넘어가면 월 렌탈 형식으로도 하게 해줬어요. 지금 이거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요것도 수면다원 검사에 대해서 2번으로 10% 공제하고 나머지 90% 보상을 해주고 요거 나라에서 하게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이 많잖아요. 결혼한 부부잖아요. 우리 신랑 이거 있는데 공사해보세요. 가입하시고 기존에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건강검진 지금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우리는 근데 저 수면다원 검사가 이제 보험 처리 돼가지고 좀 많이 가격이 다운된 거예요. 아 그래요? 좀 많이 따졌어요. 저는 지금 최근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저도 받아보려고 시간 없어서 못 받았는데 그때 센터로 일산이랑 강남 몇 군데 했는데
이것저것 검사하는데 최소 50에서 많게 7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더라고요. 지금 많이 싸졌구나. 그럼 만약 검사했다가 수면 무호흡증 진단이 안 나와. 아, 내달라고 해야지. 선생님 내주세요 해야지. 센스네. 아유 뭐 아유 죄송합니다. 장사 하비트 하시다 지금. 의사가 좀 치는 거지. 의료보험 적용이 돼가지고 네. 아는 동생이 저 하고 아 그래요? 그 검사하는 사람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예약이 최소 2달 반에서 3달입니다. 아 이게 이제 엄청 사람들 사람들이 많은데. 많이 나 혼자 알죠. 산다 이런데 갔구만. 나 혼자 산다 걔가. 뭐 어딘가 단속이 나왔어. 내가 기압 발사기가 아니야 그 박나래가 걔가 했잖아. 근데 진짜 원래 근데 심해 되는 거였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 지금 그 비용 얼마나 돼요? 거기 많이 따면 2, 30 정도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뭐 우리는 2, 30도 실비에서 청구해서 받으니까 그죠? 훨씬 낫는데. 저는 무료로. 친구라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해야 되는데. 낮 시간대 하셔야 돼요. 나 시간 하면 되지 뭐. 낮에 자야 돼? 그 자기 패턴이랑 다르게. 그럼 그날은 밤새고 하면 되겠네. 그렇죠. 괜찮네. 그러면은 정식으로 의뢰한 게 아니라서 거기서 그냥 뽑고 돈도 안 받고. 그럼 실비는 안 나오겠네. 아니 그냥 원래 공짜로 하는 건데. 근데 우리 영수증 가라로 써달라고 하면 안 되죠. 정식 의뢰하셔서 빼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거기다 같이 설명을 드려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실비를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실비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데 실비 활용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라고 꺼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를 잘 못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건데 이런 게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하죠. 저는 그래서 비타민들 많이 요새 뭐 이런 거 있죠. 뭐 마늘 주사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영양제 같은 주사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좀 고민 중이에요. 그거를 의사가 써주면. 써주면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써달라고 할 거냐. 아직 초보는 이런 거. 저게 비타민 D라고 정해져 있긴 한데 네. 저도 병원 가면 음. 보면 그냥 뭐 비타민 주사 이렇게만 보통 처방을 하는데 손님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자기네들 아파서 왔을 때 뭐 감기 걸려다 심하다 맞겠다 이러면 네. 웬만하면 그냥 저런 처방으로 거의 다 나오고. 아 저는 아파서 가는 거 말고 결핍으로 그냥 나서 또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쓰는 체가 필기체도 아니고 본인들의 만든 맞아요. 글쎄로 쓰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청구서 내용에 비타민이라고 쓰고 그분이 뭐 마늘 주사를 해도 보험회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맞아도 그냥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그냥 비타민 주사라고 하면 청구서에 근데 조사는 안 나가니까 그런 거. 그러면 비타민 D 그러니까 검사 결과지를 한 번 내고 그날 마르면서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렇게 써주면 그거는 아니 어차피 비타민 D는 수고서도 필요 없잖아요. 검사 결과지하고 영수증만 있으면 그냥 지급하거든요. 그냥 맞았어요 저는 그냥. 근데 가끔 금액 차이 때문에 아파서 가신 거예요, 근데. 근데 아프지 않을 때도 어. 근데 아프지 않을 때도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실비하던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줬던 게 어. 근데 그냥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시간이 있고 근데 맞으면 어찌됐든 좀 회복이 빨리 되는 개운하고 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한 몇 번 맞아보긴 근데 꼭 비타민 주사라고 적혀있진 않고 그래요. 저는 비타민 D만 또 해갖고 한번 해봐가지고 되니까 좋은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전파하고 비타민 공짜로 맞아라. 왜 그러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짜는 아니지. 이제 10,000원 정도 되고 맞아. 나이대가 다 되셨으니까. 저는 내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머님은 보험 계약 하시고 나서 그냥 누구랑 같이 가서 돈 내고 하길래 나도 그냥 돈 내고 했지.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아유 몰랐지. 알려줬는데도 그런 사람도 많아요. 몰랐지 나는 이러면서. 하여튼 오늘 이제 생명하고 손해보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좀 구분을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이 케이스가 있어요. 보면 만나시다 보면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보험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러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는데 이런 거 풀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정확히 구분을 통해갖고 하실 수 있다. 지구상 있나요? 저 오늘 이거 내용 중에 한 2가지 정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죠. 그 아까 전에 그 급성 심근경색 할 때 네. 실제로 제가 했잖아요. 네. 그래서 ING 때 제가 있었거든요. 네. ING 그 L 코드에 20이 안 나와가지고 좀 그걸 파악을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 찾아갔죠. 그래서 이걸 좀 써달라.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 보통 아세요. 그 코드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그게
본인이 걸어가면 그냥 심근경색 협심증이 나오고 응급실로 들어가면 급성이 나와요. 그 차이가 내가 내 발로 병원을 가면 코드가 20밖에 안 나오고 이제 앰뷸런스로 근데 내가 불러서 실려가면 실려가면 급성이다. 급성으로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응급 비용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응급차 잘 안 부르거든요. 근데 중증은 응급차 비용이 안 나와요 원래. 그래서 아프면 원래 사실 그냥 빨리 불러가지고 차 타고 들어가면 괜찮은 거고. 네. 그 차이가 있어요. 아 구급차. 네네, 구급차를 타고 소방차, 들어가면, 구급차. 네, 본인이 가냐. 택시 타고 가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응급실로만 들어가면 돼요. 아 응급실로 아프다 그러면서. 네. 내가 걸어서 응급실 들어가. 그건 안 되고 그러면 사전 응급차는요?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이 걸어서는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접수를 해갖고 들어가면 안 되고. 아프다. 응급실로 아파. 걸어 들어가더라도 아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응급차를 안 부르더라도 뭐 보호자가 그치, 끌고 그치. 들어간다거나 그렇지. 식으로. 그래갖고 접수 없이 지금 너무 아프다. 일단 눕혀라 이러면서 눕혀갖고 뭔데요? 이렇게 들어오면 접수를 응급으로 하나 그렇지. 응급실로 낮에라도. 그런 게 팁이지. 네,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훨씬. 저는 저 의사 선생님이 지금도 그분이 그때 타고 들어오시지 그러냐 굉장히 심했는데 잘 참아가지고. 그러면 2천만 원 받는 건데. 그렇죠. 근데 못 받았죠. 몸이 건강해서 2천만 원 못 받는데.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요. 통증을 잘 참아서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 통증을 가지 잘 좀 참아서. 있는데 아까 일배책 보통 고객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사연을 해서. 근데 일배책 하면 고객들은 할증되는 줄 아세요. 보험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일배책은 그 자체가 또뭐 5, 600원, 6, 7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솔직히 거의 뭐 그리고 이제 내용에 추가로 하나 넣어줘야 될 게 일배체 이제 가족 있잖아. 가족이 있으면. 보통 처음에 이제 교육할 때는 가족은 가입하지 말고 따로따로 가입해라라고 하는데 중복으로 가족을 가입했을 때 베네핏이 있거든. 그런 것도 내용이 좀 들려주지. 나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생활 배당책임을 가입하라고 하거든. 근데 그거를 처음에 다른 데는 어. 가족을 안 넣으라고 하지. 보통 자기 것만 넣으라고 하지. 교육을. 그러니까 여기도 교육을 해줄 때 그런 내용을 조금 추가를 해주면 좋지. 예전에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가족이 있으면 내 거랑 중복해서 나온다. 중복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 무슨 중국에서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배책이 두 가지가 있잖아. 내 이름으로 일배책이 있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이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우리 아빠야. 그럼 얘는 가족으로 했으면 나도 적용을 받잖아. 그럼 보통은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나는 가입을 안 해도 된다고 봐. 여기 우리 아빠가 나 가족으로 부양받고 있어. 근데 일상 배상 책임은 그렇게 아니야. 비례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추가로 나와. 근데 추가로 나올 때 그 저기 뭐지? 저거 있잖아. 내가 내야 되는 게 뭐라 그래? 아니 20만 자기 원. 부담금. 자기 부담금은 한 번만 돼. 근데 보상은 추가로 나와. 맞습니다. 일상 배상이 두 개로 가입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가족 일배책으로 아빠가 있어. 그리고 아이가 그냥 일반 일배야. 그렇지.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가 뭘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의 손해 뭐 예를 들어서 받을 돈이 200만 원이라면 200 따로따로 나와. 근데 이제 그게 저거잖아. 한도가 있잖아. 뭐 최소한도 뭐 얼마 이상 돼야지 나오잖아. 그 한도를 높일 수가 있어. 두 개를 가입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50만 원 이상부터 되는 경우 그치. 본인 부담금이 20이면 20만 원 이하일 것은 보상을 안 해주는데 두 개를 합치면 20이 넘어가니까 그치.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은 금액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야?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입하는 게 맞아. 왜냐면 저거 진짜 몇백 원밖에 안 하거든. 맞아. 근데 아까 우리가 난 얘기한 그거 것처럼 몰랐어 지금 되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큰 금액은 저걸 써먹을 수 있는데 보통 50만 원 미만인 경우도 경우도 훨씬 많지.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건수가 그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했는데 얘가 40만 원의 배상 책임이 걸렸어. 받을 게 있어. 정확히 기억이. 그러면 뭐 좋아 그냥 공제 금액만큼 20만 원이라고 쳐도 20만 원. 예를 들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그러면은 가족이든 일배든 대물일 때 20만 원이니까 얘는 못 받잖아요 일단은. 근데 그러면 따로따로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 보상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정액보상 같이 내가 본인 부담금만 내면 그냥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40만 원이 나오면 위에서 청구하고 밑에서 청구하면 20씩 본인 부담금 내고 40씩을 받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따로 따로 동시에 받는다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청구를 하는 거죠. 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비례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근데 지금 어떻게 들었냐면 자기 부담금보다 적게 나와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여기서 청구하고 여기서 청구.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30만 원 나왔다라면 여기서 10만 원 하지만 여기서 또 10만 원 나오니까 20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 식으로. 얘기잖아요. 난 중국에서 안 되는 거구나. 난 이건 몰랐어. 그러니까 가족 일비에 있으면 그거 잘 몰라. 일반은 나는 가입 안 해도 된다고 이것도 신입 교육의 내용에 넣어주면은 얘기할 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없어서 이것 때문에 딱 꽂혀가지고 실비 가입하시는 분들도 오. 손해보험 가입하시는 분들도 음.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내용들 숙제하셔가지고 이제 고연들 많이 좀 하시고 내일은 이제 그 생명보험을 줄이는 생명 ABC 주계약보험을 낮추면서 보험료를 낮추고 차익으로 또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그런 RP를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보장 끝나요 사실. 거의 끝나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